네, 여러분, 금방 찾아왔죠? 이번엔 엠로입니다. 균등만이라도 청약을 해야 할지 아닐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엠로는 국내 1위의 구매 SCM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SCM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약자고요. 공급망 관리라고 부릅니다. 부품 공급업체랑 생산업체, 고객에 이르기까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IT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부품 조달부터 생산 계획, 납품, 재고 관리까지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런데 엠로는 구매 SCM이래요. 요건 뭘까요? 네, 기업의 구매, 지출 정보를 분석해서 효율적인 원가 관리와 생산 계획, 재고 관리가 가능하게끔 하는 솔루션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엠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기업의 정보를 토대로 비용 절감이 혹시 추가적으로 가능한 영역이 있는지, 혹시 특정 공급사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 공급사가 납기와 품질은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합니다. 기업의 전략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지원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현재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등등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엠로의 SCM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고요. 한국전력공사 이런 대표 공기업들도 사용합니다. 엠로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이고요. 반도체, 자동차, 화학, 건설, 서비스, 의료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서 1000건 이상의 솔루션을 이미 공급했습니다. 최근에 신규 고객군을 보니까 또 금융, 바이오, 엔터테인먼트까지도 확장이 됐더라고요. 지금 기존 제조업 중에서도 구매 SCM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이 1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남은 90%에다가 다른 업종까지 영역을 더 넓혀가면 이 시장은 10배 이상 커지게 될 것이라고 대표가 또 강조하고 있네요. 그런데 사실 구매 SCM은 지금까지 대기업의 전유물이었어요. 구축 비용도 많이 들고 구축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웠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설치형 모델에 비해서 이용이 쉽고요. 비용 부담도 적어요. 엠로 입장에서는 사용자 수에 따라서 과금이 되는 월 구독형 모델이라서 수익성이 높기도 합니다. 이미 작년에 20여 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했고요. 올해 40개 이상 또 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제품의 라인업도 더더 확장한다는 계획이에요. 이 부분이 아마 회사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 보시면 확실히 클라우드 사용료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SCM 구축은 이미 필요한 곳들은 다들 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실적 보시면 2020년에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00% 증가, 당기순이익도 493%나 증가했네요. 그리고 표에는 없지만 영업이익률도 14%에 달합니다. 구매 SCM 솔루션이 안정화되면서 시스템 구축 용역의 매출 원가가 개선됐고요. 또 클라우드 서비스도 점점 고객 수가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됐고 매출 원가율이 하락했어요. 또 매출 이익률이 높은 라이선스, 기술료, 클라우드 사용료, 요게 향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만 놓고 비교해서 보셔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성장해서 또 올해의 성적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훨씬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에 전환상환 우선주가 부채로 인식이 되면서 부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2020년에 전환사채와 전환상환 우선주를 일부 상환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부채가 감소했고 자본금은 늘어났어요. 부채 비율도 162.18%까지 낮아지기는 했죠. 하지만 1분기 기준 부채 비율 여전히 업종 평균 대비해서 너무 높습니다. 이번 공모자금으로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다고 하니까 비율은 좀 개선이 되겠네요. 네,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모 주식 수가 101만 6,104주, 공모가 밴드는 2만 100원에서 2만 2,6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총 공모 규모는 229억 원 정도,
예상 시총은 약 1226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청약은 4일과 5일 진행되고 환불은 9일에 되고요. 상장은 8월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단독으로 청약 진행합니다. 네, 엠노는 조금 특이한 게 100% 구주 매출로만 이번 공모가 진행이 돼요. 그럼 나쁜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봐왔던 구주 매출과는 조금 다릅니다. 구주 매출은 보통 최대 주주의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게 일반적이라 개인의 배만 채운다는 그런 관점에서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엠노의 구주 매출은 자기 주식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엠노가 자사주를 매출로 내놓게 되고요. 공모 자금은 다시 엠노로 유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신주 공모 규모를 줄일 수 있고요. 이 말은 주식 수가 많이 안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당 가치가 해석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번 공모 자금은 마케팅 비용과 채무 상환 자금, 연구 개발비 및 법인세 납부 자금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법인세는 뭔가 싶은데요. 자기 주식 매출의 경우에 기존 취득가와 구주 매출 가격과의 차이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꼭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주식수를 볼 텐데 요게 엠노의 위험 요소인 것 같아요. 엠노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유통 가능한 주식수의 비율이 56.52%나 되는데요. 그 중에 기존 주주의 물량이 37.14%나 됩니다. 기존 주주들은 보통 상장 당일에 다 팔아 넘기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 큰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가능 금액도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693억 원이면 사실 꽤 높은 편이죠. 규모 대비해서. 알고 계셔야겠고요.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비교회사로 핸디소프트, 웹캐시, 영림원 소프트랩, 더존 비주원을 선정했고요. 보통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업체들입니다. 보시면 다른 종목 대비해서 더존 비주원의 퍼가 굉장히 높아요. 44.03배. 그래서 결국에 평균표를 높였습니다. 29.38배로. 그리고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 전환상환 우선주로 인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더해줬어요. 왜냐? 실제로 현금이 유출된 손실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건 타당합니다. 그래서 62억 원을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순이익 1,110원을 도출했고요. 주당 순이익에 적용 퍼 29.38배를 곱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32,596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퍼가 조금 높은 경향이 있어서 주당 평가가액도 싸지는 않죠. 당연히. 대신 할인율을 아주 인심 써서 적용했더라고요. 38.34%에서 30.67%.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적용된 할인율이 30% 이상이면 진짜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2021년 예상 실적 기준의 펄을 계산해 봤고요. 25.54배가 나오더라고요. 예상 시총 1226억 원을 예상 순이익 48억 원으로 나눠주니까. 그런데 비교 기업들의 2021년 실적 기준의 펄을 보니까 웹캐시가 27.5배, 영림 소프트랩이 25.9배 이래요. 그러니까 엠로의 퍼 25.54배는 꽤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 매력적인 공모가는 아니네요. 참고로 현재 가격은 26,600원입니다. 공모가보다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요게 적정 주가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면 작년 4월에 한 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가 계속 쉬지 않고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의 매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럼 청약 한도와 배정 물량 보고 마무리하시죠. 한국투자증권의 100% 기준 청약 한도는 8,000주입니다. 금액으로는 9,040만 원이네요. 온라인 수수료 2,000원은 환불 시에 징수되고요. 미배정 시에는 면제입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예요. 11만 3,000원 필요합니다. 배정 물량 보시면 25만 4,026주거든요. 균등은 12만 7,013주 되겠고요. 한투는 청약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잡히기로 유명한 거 아시죠? 그렇다면 균등 한 주 정말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균등만 청약하기에는 한 주를 받고 수수료 2,000원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비례까지 생각하기에는
플래티어나 한컴 라이프케어 같이 훨씬 더 매력적인 공모주가 동시 청약이 진행되고요. 또 특히 엠노는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서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많다는 큰 불안 요소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균등이라도 청약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는 저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전 상장한 에브리봇의 처참한 결과 기억하시죠? 수익 예측 결과가 안 좋다면 상장 당일에 이렇게 힘들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균등이라도 하실 분들은 수익 예측 결과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과 나오면 간단히 업로드 해드릴게요. 자, 제가 엠노가 그냥 그럼에도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별로면 별로인 이유도 확실히 체크를 해야 하니까. 패스를 하더라도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패스해야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무튼 결정하시는데 이 정보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